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네, 오늘 하는 시간 정준규라는 사람의 성과와 업적, 개인적인 인생 도전과 미래 계획까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레저 컨설턴트 정준규라는 사람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소노 호텔 앤 리조트의 정준규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소노 호텔 앤 리조트에서 구대명 리조트입니다. 예, 올해 13년째 회원권 분양 일을 하고 있는데요. 20대부터 관련 업종만 어쩌다 보니까 한 우물만 파게 됐는데, 뭐 동남아에서 현지 가이드도 했었고, 뭐 미국에서 호텔리어로서 뭐 일도 해봤고, 또 다른 리조트에서 그 회원 서비스 팀이라고 관리직 일도 하다가 결국에 이제 영업직을 선택을 해서 지금 13년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이야기를 잠깐 해줬지만 레저 컨설턴트라는 단어는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레저 컨설턴트라고 저희는 뭐 LC라고도 부르는데요. 뭐 보험회사처럼 그렇게 돼버렸는데, 저희는 이제 정확하게 회원권 컨설팅을 해주는 일인데, 뭐 개인이랑 법인을 회원권을 어떤 걸 구매를 하셔야 될지를 잘 컨설팅을 해드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그분의 이게 예약이라든지 객실 예약, 뭐 골프 부킹 전반적인 걸 다 서비스도 해드리고, 뭐 리조트가 저희가 전국에 16개나 있다 보니까 뭐 근처에 뭐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관광지라든지 뭐 맛집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제가 도움을 드려서 회원과의 관계 형성을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이 이른바 회원권의 영업을 네네. 하면서도 관련된 일을 모두 다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군요. 네, 그래야 이제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네. 저를 신뢰해서 뭐 소개도 해주실 수 있고 뭐 추가로 구매하실 수 있고 그런 걸 사실은 목적으로 네. 해드리고 있는 거죠. 네. 레저 관광의 영업의 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력이 네네. 굉장히 화려하세요. 영업 네. 왕을 꽤 오래 하셨던데 맞죠? 네,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제 7년 연속 일이다 뭐 이렇게 영업왕이라고 타이틀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게 뭐 처음부터는 사실 쉽지 않은 도전이었고요. 뭐 지금이야 그렇지만 제가 초창기 몇 년간은 뭐 정말 눈물이 날 만큼 뭐 힘든 시기도 있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되게 매일, 매주, 매월 이렇게 반복적인 루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영업이든 간에. 그래서 그 루틴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게 운이 좋게 이 타이틀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그 루틴이 뭐냐? 네네. 이게 궁금해집니다. 어떤 루틴이에요? 되게 사소한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너 비결이 뭐야? 비결이 뭐예요? 여쭤보시는데, 정말 저는 사소한 루틴인데, 매일 하는 루틴은 이 메모 습관입니다. 메모 습관이 어떤 게 중요하냐면, 아무래도 제가 전화량이 많고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뭐 약속이라든지 어떤 걸 부탁을 받았을 때 저는 그 네이버 캘린더를 활용을 좀 잘하는데 거기다가 색깔별로 제가 분류를 해서 스케줄에 다 적어 놓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뭐 사람인지라 뭐 술 마시고는 못할 때도 있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항상 내가 오늘 미스한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가 없었는지 다 체크를 하고 다 저장을 해두는 편이고요. 그리고 매주 하는 루틴은 기존 고객분들 플러스 뭐 제가 가만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전화 문자는 좀 어려우니 그동안 제가 모았던 그 이메일을 활용해서 매주마다 어떤 업계 동향 소식이라든지 뭐 제가 하고 싶은 홍보라든지를 같이 매주마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매주마다 제가 13년째 활동하는 그 B&I라는 조찬 모임이 있어요. 그 조찬 모임도 비즈니스 모임인데 그것도 제가 13년째 하고 있고, 또 매달 하는 거는 당연히 누구나 하는 뭐 문자라든지 카톡이나 뭐 안부 문자를 일을 시작하면서 거의 거르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하는 것도 있고 매주 네네. 하는 것도 있고 매달 하는 것도 있고 네네. 이렇게 바쁘게 사시면서 책도 쓰셨더라고요. 네, 최근에 뭐 이 직업 자체가 사실은 영업직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프리랜서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 뭐 영원한 게 없잖아요, 직업이. 그렇죠. 아무리 전문직이라도 전문직도 영업이 필수인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과거부터 약간 버킷리스트 같은 것 중에 하나였는데 뭐 저만의 영업 노하우를 담은, 실수를 많이 담은 뭐 그런 책을 이번에 썼습니다. 네. 예. 뭐 책에도 아마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네. 뭐 이 일을 한 우물만 파셨다라고 얘기도 앞서서 네. 하셨지만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회원권을 분양을 했을 때 이 회원권을 구매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분들은 제가 아까 책을 썼다는 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다면 회원권 구매가 어떤 분들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한 7년,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그분의 조남은 밝힐 수가 없지만 그 동대문에서 이제 20년을 넘게 거의 20대부터 거의 20년 넘게 계속 옷장사만 하시던 부부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고가 회원권 사는 게 꿈이셨나 봐요. 근데 애들이 이제 더 크기 전에 그분들이 꽤 비싼 한 3억 가까이 되는 회원권을 구매를 하시면서 두 분이 거의 우셨거든요. 꿈을 이뤘다. 근데 저도 같이 눈물이 나면서 계약을 해서 되게 축하한다. 굉장히 잘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 기억이 제가 이 일을 하면 좀 뿌듯한 것 중에 하나기도 하고, 네. 아, 이런 분들도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러면 하면서 좀 네. 어려웠던 프로젝트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어려웠던 거는 당연히 뭐 지금도 이 리조트 회원권, 뭐 골프 회원권 분양 자체가 사실은 그 타겟층이 사실은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쉽진 않은데 초창기 때가 가장 어려웠죠. 뭐 솔직하게 뭐 인맥도 백도 뭐 광고도 마케팅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그걸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 처음이 가장 누구나 힘들듯이 저도 시작 단계에서 굉장히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보면 이제 13년간 한 우물을 파오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처음 시작은 뭐였고 어떤 네. 식으로 좀 이제 이 커리어가 흘러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한 우물만 팠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대학교를 관광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관광경영학과를 이제 졸업할 즈음에 네. 뭐 기회가 생겨서 제가 뭐 수소문하고 학교에서 만들어준 어떤 그 공문 공고 같은 게 되게 많았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제가 그 필리핀 세부를 가게 됐고 필리핀 세부에서 이제 나름 관광 쪽이니까 가이드 경험도 하고 그 어학원에서 학생들 또 선생님들 관리도 하면서 이제 제가 좀 외향적인 성향이구나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네. 그거를 토대로 한국에 와서 다시 또 학교에서 만들어준 어떤 그 유학 그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호텔리어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나름 도전해서 경쟁률이 치열했지만 거기에 제가 뽑혀서 가게 됐고 그 가게 된 사람들이 한 5명 정도가 됐는데 네네. 그 5명 중에 4명이 다 돌아왔고 저 혼자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그 살아남았다는 표현은 아무래도 혼자 갔고 네. 거기서 제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모든 걸 제가 스스로 혼자 해야 됐습니다. 뭐 집도 제가 알아봐야 되고 뭐 은행 계좌도 뭐든 다 혼자 알아봐야 되니까 그 언어 장벽에 맡겨서 많은 분들이 돌아왔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뭐 유창한 영어 실력은 아니었지만 나름 찾으면서 버티고 고민하고 하다가 1년 넘게를 버텨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네. 네. 미국에 이제 힐튼 호텔에 있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나름 뭐 막막하게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관광 쪽이다 보니까 네. 리조트 회사를 선택을 해서 관리직으로 있다가 이제 영업을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영업직 중에서 제일 회사가 큰 소노를 선택하게 된 거죠. 네. 영업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데 뭐 다양한 또 경험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네네. 경험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영업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네. 회사에서 만들어준 전단지를 가지고 뭐 고급 빌라, 소위 강남이나 서초나 한남동 같은 네. 뭐 아파트나 그런 역삼동 이런데 그 회사들이 밀집돼 있는 그런 법인들을 대상으로 제가 책가방에 소위 그 우편물 찌라시 같은 걸 많이 싸들고 빌딩 타기를 초창기 때는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빌딩 타기라는 건 그 한 빌딩에 들어가서 네네. 쭉 도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약간 주변에 유행처럼 하길래 저도 해봤는데 네. 정말 도움이 안 되고 그 결과는 하지만 제 멘탈에는 도움이 됩니다. 네, 내가 과거에 이런 것도 했는데 그 멘탈에는 도움이 되지만 솔직히 결과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해서 블로그도 그 당시에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해서 그냥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이 아니라 제가 하루에 거의 한 10개, 20개가 넘는 포스팅도 거의 매일을 했었거든요. 글을 창작을 하는 고통이 쉽지는 않았는데 여러 조합으로 막 글을 쓰면서 블로그도 수시로 계속 했었고 그래서 그거를 한 덕분에 추후에는 뭐 파워블로거가 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현수막 마케팅이라고 해서 현수막을 만들어서 이제 불법으로 달 수 있는 데를 제외한 여러 군데를 달았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가장 큰 경험은 저기 춘천 저기 구리에서 네. 그 서울로 광진구 쪽으로 넘어오는 그 외곽도로에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그 벤츠 영업사원이 저기 그 이렇게 산사태 방지로 된 돌 위에다가 벤츠를 현수막을 3개를 걸었는데 그게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아, 나 저기다 걸어야겠다. 네. 신입사원 시절에. 그래서 제가 밤에 10시에 차를 끄고 그 근처에 세우고 현수막을 싸가지고 거기를 정말 위험했는데 네. 기어 올라가서 현수막을 3개를 딱 달고 굉장히 뿌듯한 기억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네. 전화가 한 통도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수막도 현수막으로 성공한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뭐 저한테는 어쨌든 멘탈에 좀 도움이 되는 기억일 뿐인데 그런 것도 해봤었고요. 또 이제 유튜브를 하는 것도 네. 뭐 다른 유튜브 패널로 출연도 했지만 요즘에는 제가 직접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회원권을 홍보를 하는 유튜브는 아닙니다. 영업을 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 분야의 사업가 또는 영업 직원분들을 모셔서 대표님 영업을 어떻게 하세요? 지금 잘 하시고 계신데 노하우가 뭐예요? 이런 컨셉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뭐 제 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SNS는 기본으로 당연히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정말 다양한 마케팅을 하고 계신다라고 네.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저도 주변에 회원분들도 이제는 굉장히 많아지고 네. 또 지인들도 이제는 모임을 저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데 그러니까 즉 인맥으로 할 수 있는 영업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이 필수인 시대라고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케팅 하면서 그러면 인간관계하고 이런 대화 스킬도 늘어나면 네네. 가족 간이나 주변 친구들과 얘기할 때도 좀 편해집니까? 뭐 제가 그거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완벽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하거나 그분들과의 관계 형성에는 굉장히 도움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대부분 성향이 둥글둥글한 편일 거예요. 대부분이. 네네. 일의 매력이 과연 그러면 연봉이나 수입이 좀 괜찮습니까? 특히 이제 네네.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밝힐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그 영업직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네. 제가 다른 리조트에서 관리직을 할 때 이런저런 업무를 하다가 그쪽 회사에도 영업 조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몇 달 동안 잠깐 그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일을 했었어요. 수당. 네. 네. 근데 수당을 이제 저분이 돈 많이 번대, 영업을 잘한대. 들었을 때 디테일하게는 몰랐는데 제가 직접 그걸 주다 보니까 거기서도 일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수입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사실 선택을 하고 그분께 조언을 듣고 이제 영업을 도전하게 된 건데 네. 이게 금액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와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뭐 작년에는 그 원천으로 7억이었고요. 네, 그 전년도 2년 동안은 5, 6억대였는데 네. 사실은 제가 이걸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제가 책에도 이런 내용을 많이 썼는데 사실은 제가 근로자였다면은 뭐 사대보험부터 여러 가지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많고 그런 게 좋은 게 많겠지만 이 원천으로 하다 보면은 정말 사소하게 나가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제가 더 높았을 때와 더 낮았을 때 제가 실소득으로 가져간 건 좀 달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리를 그만큼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천은 이 정도 되지만 네네. 안에서 내용은 또 다를 수 있다. 네,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궁금한 게 말씀하신 게 이제 여러 가지 네. 루틴, 매일 하는 루틴, 네네. 매주 하는 루틴, 매달 하는 루틴이 다르면서 그 한 일을 하는 이유가 영업의 하나의 네네. 기술인 거잖아요. 네, 스킬보다는 네. 저는 마인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갖고 있는 마인드. 마음가짐. 어떤 일이든. 네. 예. 그러면 네. 그 모든 거를 포함해서 어디까지가 나의 업무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사실은 마음가짐인데, 어디까지가 나의 업무가 회사에서 사실은 이렇게 해라고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회원권을 컨설팅해서 분양을 하는 거 외에, 네. 고객 관리를 하는 게 나의 업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분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등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한결같은 사람이 되면 내가 꾸준함을 계속 보여준다면
제가 어떤 일을 해도 다른 제 고객분들은 또 제 지인분들은 저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네. 보니까 연매출 100억 이상의 성과도 내신다라고 네. 얘기 들었는데 이 정도 성과 내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등도 하고 그러실 것 같긴 한데 일단 궁금한 게 뭐 이런 호텔 쪽에 13년 계셨지만 영업을 이제 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현재는. 영업의 매력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장점만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주변을 보시면 요즘에 뭐 소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뭐 의사, 변호사나 뭐 사자 직업들도 네. 당연히 이제 그 직업이 되면은 다 꿈을 이뤘다. 나는 뭐 의사가 됐어, 뭐 변호사가 됐어, 전문직으로서 이제 남들이 봤을 때 존경받는 직업일 순 있는데,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모든 전문직들은 다 영업이 필수인 시대잖아요. 제가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네. 그들이 저를 많이 찾습니다.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거든요. 즉 소개를 시켜줄 수 있는 분들이 저는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매력 중에 1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초창기 때부터 정말 발로 뛰는 영업, 네. 또 온라인으로 하는 영업,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요즘에는 키워드 광고, 블로그 광고, 뭐 저도 처음에는 뭐 현수막도 게릴라로 달아보고 뭐 SNS에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많이 했는데 예. 뭐랄까 이런 마케팅을 여러 분야에서 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마케터가 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사람이 아까 영원한 직업이 없다고 했듯이 네. 당장 그만둘 일은 없겠지만 제가 뭐 1년 후든 10년 후든 제가 이 업을 안 하더라도 제가 작거나 큰 어떤 일을 하더라도 되게 잘할 자신이 있다. 이런 마인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마케터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는 게 이제 마케팅에 이제 네. 여러 가지 이 변화가 있잖아요. 네. 유형에. 처음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입소문이나 네.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걸로 하다가 이제 SNS. 네. 그다음에 요즘에 유튜브 뭐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흐름을 좀 어떻게 따라가세요? 뭐 남들이 하는 거는 네. 이미 늦었어가 아니라 일단 시작하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초창기 때는 지금도 사실은 그렇지만 네. 그 블로그 시장이 사람들이 막 좋다고 해서 많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블로그가 아직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요즘에 워낙 많지만 네. 유튜브도 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채널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뭐 SNS 마케팅도 요즘에 뭐 인플루언서나 이런 게 워낙 많지만 네. 시작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하다 보면은 또 다른 게 눈에 보일 거고 네. 또 누군가 또 조언을 해줄 거고 또 요즘에는 유료 강의도 많지만 뭐 주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기업에서 하는 무료 강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스스로 좀 찾다 보면은 또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를 거고 또 새로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가시면서 새로운 변화를 해봤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블로그도 하시고 SNS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루틴을 매일 하고 이것까지 네. 하면 시간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도 사실은 시간을 제가 잘 쪼개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는 한 9년, 8년 전부터는 제가 직접 고용해서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이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건 제가 다 하지만 이런 주기적으로 보낸 아까 이런 주간지라든지 업계 동향 또는 뭐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주별로, 월별로 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네. 시스템화를 또 해놓고. 네, 매뉴얼을 만들어서 네. 그 직원분이 매일 그 월화수목금토일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매일매일 만들어 놨습니다. 또 고객들 전화도 제가 안 받더라도 이제 저희 직원분이 받을 수 있게 해놨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을 하셔도 뭐 나는 마케팅이나 영업부로는 성공하겠다라는 마인드가 딱 생기셨는데 네네. 뭐 그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좀 보람됐던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약간 재밌는 얘기로 국가에 약간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예, 했다. 이바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제 고객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저를 많이 찾습니다. 왜냐하면 소노에서 이제 영업 일을 한다고 하면 예약해 줄 수 있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나 예약 좀 해줘, 골프 부킹 좀 해줘 이런 게 많아지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해드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제가 한 10여 명, 한 20, 30명 많게는 20, 30 쌍이죠. 네. 그분들을 이제
2세를 제가 다 만들어 드렸거든요. 어찌 보면. 네. 그러니까 2세라는 게 제가 뭐 소노에서 유명한 뭐 솔비치라든지 뭐 비발디나 여러 리조트를 예약을 호텔 같은 데를 해 드렸을 때 거기서 2세가 생겼다. 너무 고맙다. 그래서 태명이 뭐 회사 이름이거나 그 지역 리조트 이름이거나 네. 유명한 관광지거나 예, 그런 분들이 많아서 네. 뭐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좀 보람찬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가뜩이나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큰일을 하셨다라고 네, 하는데 네. 말씀해 주셨지만 이름이 다 네, 지명이나 그렇죠. 회사 네. 이름이 됐네요. 네, 그런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 즉 영업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네네. 뭐 앞서서 외향적인 성향이라고 했지만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네. 본인은 안 그러셨나 봐요. 저는 모든 게 다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경험이, 그러니까 재능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뭐 이렇게 방송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떨리거든요, 어찌 보면. 근데 이런 경험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게 됐고, 또 1대1로 만나서 상품 설명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경험이 많아지니까 말하는 스킬이라든지 또 상품 설명이라든지 협상의 스킬이 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 인한 이게 사람을 성장시키는 게 많이 좋지 않나. 네. 그렇군요. 네네. 뭐 또 하나 사람들 이제 주말 주중 이제 연락도 계속 올 거 아니에요. 이럴 네네. 때는 다 받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이 모든 게 다 전화가 돈이다라는 생각으로 또 서비스 마인드로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전화를 다 받았어요. 제가 어떠한 상황일 때도 심지어 뭐 샤워를 할 때나 뭐 물속에 있을 때나 항상 전화기를 딱 들고 다 살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좀 많이 내려놨다고 말씀을 드리면 아예 전화를 안 받아요. 어. 뭐 모르는 전화가 와도 저는 모르는 전화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예,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전화를 안 받고 항상 피드백을 늦게 전화를 드려서 제가 무슨 일 하다 못 받았습니다. 또는 주말에 제가 뭐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든지 좀 중요한 일 있으면 아예 안 받고 뭐 그 이후에 전화를 해서 제가 다음 주에 주중에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든지 좀 많이 내려놓게 되니까 제 멘탈도 좀 더 좋아지고 삶의 질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